오늘은 화학결합에서 결합물질, 이온결합, 분유결합 나오는 거에서 내용이 그대로예요. 내용이 그대로이면서 사이드에 보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얘가 어차피 내신 보고 수능 보는데 들어갈 건데 얼마나 문제는 난이도가 있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합시다. 2단원의 2에서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자, 우리가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모든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이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처럼 뭐 해지려고? 안정해지려고 화학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 양이온이 되든 음이온이 되든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의 필요성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18쪽에 뭐처럼 비활성 기체 뭐 해지려고? 안정해지려고.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양이온도 되고 음이온도 되고 공유결합도 합니다 하는 걸 먼저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저번 시간 우리 했어요.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뭐라고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배웠어요. 수소를 제외한 알칼리 금속 물에 녹아서 염기성이 되고 수소 기체를 발생하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란슘 몇 개? 6개가 알칼리 금속에 들어가면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뭐해집니까? 커집니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란슘은 물과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보관합니다 하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17쪽. 17쪽은 누가 있습니까?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요딘, 아스타딘 이렇게 있는데 뭐까지는? 아요딘까지는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17쪽은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역을 잘 만들어요. 그러면 얘들은 무엇입니까? 원자 번호가 뭐 할수록?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큽니다. 플루오린이 반응성이 제일 커요. 그럼 쟤들은 물에 녹아서 염기성이 되면 얘는 물에 녹아서 산성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로제나 수소예요. 할로제나 수소 화합물입니다. 얘가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플루오리나 수소. 이게 불화수소고요. 얘가 염화수소. 얘가 브로미나 수소. 얘가 아요디나 수소인데 얘가 물에 녹으면 바로 뭐가 된다? 염산이 돼요. 강한 산성입니다. 얘가 물에 녹으면 뭐가 돼요?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대표적인 염기갑이야. 산성이 되고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기성, 산성이 되어주는 아이 반대로 가면서 얘들은 뭐로 존재한다? 이원자 분자. F2, Cl2, Br2, I2로 존재하면서 상온에서 기기액 고 상태로 존재하고 연한 노란색, 황록색, 젓갈색, 보라색을 띱니다. 그래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모든 주기율표의 기준이 되는 게 18쪽이에요. 18쪽에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리톤, 제논, 나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20번까지 외우면 몇 가지인데 보통 통과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제논까지 나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리톤, 제논, 나돈이 있는데 이 18쪽은 어떻습니까? 얘는 2번이야. 얘는 10번이야. 18번이야. 18 더해주시면 36번이고요. 18 더해주시면 54번입니다. 얘는 86번이고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까지 나와요. 요까지 주로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요까지 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자, 그럼 가요. 헬륨은 양성자 수가 2개 있어요. 양성자 수가 2개 있고 1축이야. 전자 껍질이 하나 있어. 하나 있으면서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두 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네온 갑니다. 양성자수가 10개 있어. 그리고 2축이니까 전자껍질이 2개 있어. 전자껍질이 2개 있으면서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8개 들어가 있어. 자, 그 다음 18번 갑니다. 아르곤. 자, 18번 아르곤은 3주기야. 전자껍질 3개 있어. 주기가 전자껍질 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에 8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도 이렇게 8개 들어가 있어요. 8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18쪽은 헬륨을 제외입니다. 헬륨을 제외하고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나도는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 전자를 몇 개 가진다? 8개를 가집니다. 누구를 제외하고? 헬륨을 제외하고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은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의 전자를 8개 가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물어봐요.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옥텟 규칙.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8전자 규칙. 8전자 규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전자를 8개 가집니다 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누구를 제외하고? 헬륨을 제외하고. 자, 그럼 헬륨을 제외하고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를 8개 가지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머지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뭐합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8쪽 비활성 기체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아니요. 헬륨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쪽에 있는 모든 원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X입니다. 그럼 왜 18쪽처럼 되려고 합니까? 18쪽은 가장 안정한 전자 기체예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8개 가지고 있습니다. 헬륨을 제외하고. 그럼 8개 가지는 옥텟 규칙을 만족했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이 거의 없고 안정해요. 그럼 얘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뭘 배웁니까?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 양성자가 2개 있으면서 전자 껍질 하나 있고요. 양성자가 10개 있으면서 전자 껍질 2개 있고요. 양성자가 18개 있으면서 전자 껍질이 3개 있습니다. 자, 얘들은 전부 다 뭐예요? 헬륨, 네온, 아르곤. 그럼 얘들을 뭐라고 합니까? 18쪽 비활성 기체라고 해요. 18쪽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비활성 기체의 공통점은 체외각 전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가 헬륨은 몇 개 들어있습니까? 2개 들어있어요. 2개 들어있습니다. 그럼 네온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들어있어요. 자, 아르곤도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의 전자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8개 들어있어요. 자, 그럼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의 전자가 2개, 8개 들어있으면서 헬륨을 제외하고 누구를 제외하고 한 번 더 복습입니다. 헬륨을 제외하고 얘들은 무엇을 만족한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헬륨을 제외하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0, 0, 0. 원자가 전자수가 없습니다.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없어요. 이 원자가 전자수가 뭐에 참여해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예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없어요. 원자가 전자수가 없습니다.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없다는 건 매우 안정하다. 매우 안정하다는 건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 매우 안정한 구조를 이룹니다. 그럼 이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웁니까? 하고 물으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에 대해서 볼게요. 이온결합이란 무엇입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는 거예요. 뭐가 결합합니까? 이온, 말 그대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엇을 해서? 결합을 해서 비활성 기체처럼 뭐 해지는 거? 안정해지는 거. 안정해지는 거야. 양이온과 음이온.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를 한번 볼게요. 주기율표는 1쪽에 수소가 예외로 올라가 있어요. 수소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륨, 세슘, 프란슘이 있어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 있어요. 여기 스트론튬, 바륨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 금소, 알루미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금소는 중금속이라고 여러분한테 했어요. 중금속이라 했기 때문에 금속은 누구입니까? 20번까지 했을 때 금속은 요것밖에 없어요. 20번까지 주기율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금속은 요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수소가 비금속인데 여기에 있습니까? 하고 나옵니다. 그럼 수소부터 설명을 합니다. 수소는 양성자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양성자수가 하나밖에 없고 1주기니까 전자 껍질 하나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전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요 수소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양성자 하나가 되면 돼요. 양성자 하나만 되고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전자를 내놔요. 그럼 뭐가 돼요? 수소이온이라는 양이온이 돼요.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는 전자를 잃어서. 왜요? 원래 양성자 하나가 수소이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리튬으로 갑니다. 리튬 보시면 3번이야. 3번이면서 전자 껍질이 2개 있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7개 얻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버려요. 하나를 버리면 양성자 수가 하나여서 전자를 버리면 전자 껍질도 같이 사라져요. 같이 사라지면서 전자를 이렇게 2개 가져요. 그러면 전자를 하나 내놓고 2개 가지니까 뭐처럼 안정해져요? 헬륨처럼 안정해져요. 헬륨처럼 안정해지기 때문에 리튬이라는 원자가 리튬이라는 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온이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11번 나트륨 볼게요. 11번 나트륨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3주기예요. 얘가 1주기. 전자 껍질 수예요. 주기가. 얘가 2주기. 얘가 3주기. 얘가 4주기예요. 4주기입니다. 그럼 나트륨은 전자 껍질이 이렇게 3개 있어. 전자는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부터 8개 들어가면 돼요.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에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어. 1개. 그럼 마지막에 7개 받아서 8개 채우는 것보다 1개 있는 아이 버리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럼 심플하게 버려요. 그럼 얘는 11개 있으면서 전자를 하나 버리면 전자 껍질도 사라져요. 전자 껍질도 사라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되니까 뭐처럼 안정해져요? 네온처럼 안정해져요. 전자를 하나 버림으로써.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원자는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하나 내놓으면 네온처럼 안정해지기 때문에 전자를 내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칼륨 보시면 19번이야. 19번이고 4주기야. 그럼 전자 껍질이 이렇게 4개 있어. 전자 껍질이 4개 있으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부터 8개 들어가면 돼요. 8개 들어가면 여기에 마지막에 1개 들어가 있어. 19개요. 그러면 7개 받아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것보다 하나 버리면 돼. 하나 버리니까 19번이면서 전자 껍질이 몇 개가 된다? 3개로 줄어. 3개로 줄면서 마지막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뭐처럼 안정해진다? 아르곤처럼. 칼륨이라는 19번 아이가
칼륨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하나 내놓으면 아르곤처럼 안정해지구나. 따라서 1쪽에 있는 아이가 수소는 예외예요. 수소는 예외입니다. 비금속이니까. 수소는 예외예요. 예외. 예외이면서 리튬, 나트륨, 칼륨을 보니까 전자를 하나씩 잃어서 한 줄기 앞쪽에 있는 아이. 한 줄기 앞쪽에 있는 아이처럼 안정해져요. 한 줄기 앞쪽에 있는 아이처럼 뭐 해집니까? 안정해집니다. 그럼 이제 마그네슘을 한번 볼게요. 12번. 자, 갑니다. 양성자 수가 12개 있는 12번. 전자 껍질 3개 있어. 전자 껍질 3개 있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2개 있어. 그럼 마지막에 6개 받는 것보다 그냥 2개 버리는 게 더 편해. 2개 버리는 게 더 빨라요. 그럼 2개를 버려. 2개를 버리고 양성자가 12개인 아이가 전자 껍질을 2개 가지면서 뭐처럼 안정해집니까? 하고 보면 네온처럼 안정해집니다. 자, 마그네슘이라는 아이가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2개 내놓아요. 뭐처럼 안정해진다? 네온처럼 안정해진다. 네온처럼. 그럼 이제 13번 알루미늄 갑니다. 13번 알루미늄도 똑같이 3주기야. 똑같이 3주기인데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전자 2개, 두 번째 8개, 마지막에 3개가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어. 3개가 들어있는데 5개 받는 것보다 3개 버리는 게 더 편해. 3개 버리고 나면 무엇이 됩니까? 하고 보면 전자 껍질을 2개 가져. 2개 가지면서 뭐처럼 안정해진다? 네온처럼 안정해진다. 그래서 13번 알루미늄이 전자를 3개 내놓으면서 알루미늄 이온이 됩니다. 뭐처럼 안정해져요? 네온처럼 안정해져요. 네온처럼 안정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20번. 20번 누구를 봅니까? 칼슘을 봐요. 4주기야. 전자 껍질이 4개 있어. 4개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전자가 2개 있어. 2개 있어요? 그럼 전자를 2개 버려요. 그럼 20번에 있는 칼슘이 전자 껍질을 몇 개 가지는가면 3개 가지면서 옥대 규칙을 만족해요. 옥대 규칙을 만족합니다. 전자를 2개 잃은 거죠. 따라서 칼슘 원자가 칼슘 이온이 되면서 18번 아르곤처럼 안정해져요. 그럼 여기 얘는 전자를 하나 잃고 얘는 전자를 2개 잃어서 뭐처럼 안정해진다? 1주기에 있는 헬륨처럼 안정해지고요. 한 주기 앞쪽으로 가요. 얘 전자 하나 있고요. 얘 전자 2개 있고 얘 전자 3개 잃어요. 그래서 얘들은 몇 주기? 2주기에 있는 뭐처럼 안정해진다? 네온처럼 안정해져요. 네온처럼 얘 전자 하나 있고 얘 전자 2개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요 3주기에 있는 뭐처럼 안정해진다? 아르곤처럼 안정해져요. 그럼 우리가 20번까지 외워야 되는 주기율표에서 2주기는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서 1주기에 헬륨처럼 안정해지고 3주기는 전자를 잃어서 2주기에 네온처럼 안정해지고 4주기는 전자를 잃어서 3주기에 아르곤처럼 안정해지려고 양이온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요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뭐처럼 안정해졌다? 전자를 잃어서 옥대 규칙을 만족하는 거예요. 헬륨을 제외하고 옥대 규칙을 만족하는 아이들로 바뀝니다. 헬륨처럼 안정해지는 걸 제외하고.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아이들은 한 주기 앞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집니다. 하고 봐주세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비금속으로 갑니다. 자, 그럼 얘 봐요. 한 주기 앞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고 나왔어요. 수소는 예외예요. 그럼 여기에서 비금속 할게요. 비금속에서 많이 나오는 아이가 16쪽, 17쪽. 18쪽은 기준이야. 18쪽은 기준입니다. 18쪽은 기준이니까 여기에 16쪽 적고 여기에 17쪽 적고 여기에 18쪽 적을게요. 기준인 헬륨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산소하고 플루오린 있고 네온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황하고 염소가 있고 아르곤이 있어요. 자, 갈게요. 산소는 몇 번입니까? 8번이야. 플루오린은 9번이야. 네온 10번이야. 황은 16번이야. 염소 17번이야. 아르곤 18번이야.
요게 대표적인 뭐로 나옵니까? 하고 물으면 비금속으로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비금속으로 나와주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푸실 때. 그럼 얘가 기준이야. 비활성 기체가 기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지금? 18쪽에 있는 얘가 기준이에요. 예. 누구를 기준으로? 18쪽을 기준으로. 비활성 기체. 자, 비활성 기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산소 볼게요. 산소는 8번이에요. 양성자수가 8개 있으면서 2주기예요. 전자껍질 2개 있어요. 산소. 자, 그 다음에 9번 플루오린입니다. 플루오린이면서 2주기니까 전자껍질 2개 있어요. 항상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요. 두 번째 전자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가요. 16쪽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가 전자예요. 가장 마지막 전자껍질에 전자 6개 들어있는 아이가 원자가 전자수예요.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요.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들어가요. 7개 들어가면 9개 나와요. 자, 그럼 얘는 체외각 전자수.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 있는 체외각 전자수도 6개. 원자가 전자수.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도 6개. 얘는 체외각 전자수.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7개요. 그럼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도 몇 개입니까? 7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만족한다? 옥텟 규칙. 8개를 가지면 돼. 무슨 규칙을 만족해야지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진다?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돼요. 무슨 규칙을 만족하고 싶다 한다?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은 뭐처럼? 18쪽 비활성 기체처럼. 비활성 기체처럼 뭐 해져요? 안정해져요. 안정해집니다. 그럼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6개 있는데 얘는 2개만 얻으면 돼. 얘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7개 있는데 하나만 얻으면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져. 그럼 얘는 뭐처럼 안정해집니까? 네온처럼. 얘도 뭐처럼 안정해져요? 네온처럼 안정해집니다. 네온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 2개를 얻으니까 얘는 O2 마이너, 산화이온. 얘는 F 마이너, 플루오린화 이온이. 그래서 둘 다 네온처럼 안정해지는데 전자를 2개 얻고 하나 얻어서 이렇게 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아이 갈게요. 황하고 염소하고도 보십시오. 염소 많이 나오니까 16번 황이 있고요. 17번 염소가 있어요. 그럼 둘의 공통점 3주기예요. 전자 껍질이 3개 있다. 둘의 공통점은 전자 껍질이 3개 있는 게 공통점입니다. 3주기. 차이점은 얘는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다? 6개 들어있다. 얘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다? 7개 들어있어. 얘는 체외각 전자수.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체외각 전자수가 6개. 그럼 원자가 전자수.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 있다? 6개. 얘 체외각 전자수.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어요. 그럼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원자가 전자수도 몇 개 있다? 7개 있어요. 7개. 17쪽.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가 전자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전자 2개 얻으면 되고 얘는 전자 하나 얻으면 돼. 실제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게 원자가 전자수니까. 체외각 전자가 아니고 그럼 얘 8개 됩니다. 뭐처럼 안정해집니까? 18번 아르곤처럼 안정해져요. 그럼 얘도 몇 개 됩니까? 18번 아르곤처럼 안정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잘 봐요. 자, 얘 2개 얻고요. 얘 하나 얻어서 뭐처럼 안정해졌어요? 네온처럼. 네온처럼. 얘 2개 얻고 얘 하나 얻어서 뭐처럼 안정해졌어요? 아르곤처럼. 그러면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한 주기 앞쪽에 있는 아이처럼 안정해지지만 음이온은 같은 주기에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집니다. 규칙이 눈에 보여요? 이게 보여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요게 볼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온결합. 그럼 양이온. 양이온. 양이온하고 누가 결합해요? 음이온하고 결합해요.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결합하는 게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20번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A, B, C, D, E, F 해놓고 이온 결합을 찾아라, 공유 결합을 찾아라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얘들이 결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화학식이 써집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요. 이게 주기율표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까지 이해를 했다면 이제 갑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는데 양이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금속 원소의 원자에서. 양이온은 금속 원소의 누가? 원자가 전자를 더해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음이온은요,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뭐해서 얻어서 됩니다. 그러면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내놓고 받아요. 전자를 주고받습니다. 전자를 주고받는 이온 결합은 무엇에 의해서? 전자를 뭡니까? 주고받아요. 전자를 주고받아서 이온 결합은 뭐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종류의 전화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인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온 결정 또는 이온성 고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통과해서 이온이 빠졌어요. 이온이라는 말이 빠져요.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원래 이름은 이온 결정, 이온성 고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이온 결합으로 갈게요. 가장 대표적인 이온 결합 얘는 11번 나트륨과 17번 염소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이온 결합 이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소금,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양성자 수가 11개 있는 나트륨은 3주기야. 전자 껍질이 몇 개 있다? 3개 있어요. 전자 껍질이 3개 있어요. 3주기. 자, 17쪽에 있는 염소. 양성자 수가 17개 있습니다. 17개 있으면서 3주기야. 똑같이 전자 껍질이 3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속입니다. 항상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 최대 몇 개 가질 수 있다?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7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 몇 개 가진다? 8개 가지는 옥텟 규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전자를 2개 가져요. 2개 이렇게 받습니다. 두 번째부터 최대 8개를 가져요. 최대 8개를 가지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럼 이제 8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는 안정해. 그럼 이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얘는 하나 가지고 있어요. 11개입니다. 그럼 얘는 17번이니까 세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7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 무엇을 만족해야 된다?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무엇을 만족해야 된다? 옥텟 규칙. 8전자를 가지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옥텟 규칙.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뭐가 돼요?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져. 비활성 기체처럼 뭐 해진다? 안정해진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7개를 얻는 것보다 하나를 버리면 편해요. 하나를 버림으로써 나는 무엇이 됩니까? 전자 껍질이 2개 있으면서 무엇처럼 안정해져요? 네온처럼 안정해져요.
그래서 나는 전자를 하나 버리고 뭐처럼 안정해졌다? 네온처럼 안정해졌다. 안정해졌어요. 자, 그럼 얘는 전자가 7개 있어. 7개 있으니까 전자를 하나 얻는 게 안전해요. 전자를 하나 얻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나는 양성자 수가 17개 있고요. 전자 껍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음이온. 음이온은 전자 껍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전자를 하나 얻었어요. 전자를 하나 얻어서 뭐처럼 안정해진다? 아르곤처럼 안정해지면서 NaCl이라는 뭐가 돼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이라는 뭐예요? 나트륨이라는 금속원소와 염소라는 누가 결합했어요? 비금속.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네온과 아르곤처럼 안정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의 목적은 뭐처럼 안정해지려고? 18쪽에 있는 비활성 리체처럼 안정해지려고 전자를 주고받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이온 결합. 되겠습니까? 요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아이들이 요렇게 나와줍니다 하고 여러분 책에 설명이 있어요. 책은 책을 안 갖고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공유결합으로 갑니다. 자, 공유결합은 전자를 내놓으려는 성질이 비슷해. 얘는 확실하게 전자를 내놓고 받습니다. 내놓으려는 성질이 강하고 받으려는 성질이 강한데 공유결합은 둘 다 전자를 내놓으려는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 무엇을? 나도 전자를 내놓고 너도 전자를 내놔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 사이에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 누구를? 전자를 내놓아. 무엇을 내놓아? 서로 나와 너의 무엇을 내놓아? 전자를 내놓습니다. 무엇을 공유한다? 전자쌍을 공유한다.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이에요. 그럼 나 하나 내놓으면 너 하나 내놓고 나 두 개 내놓으면 너 두 개 내놓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일반적으로 갖다 바치는 공유결합도 있어요. 알겠죠?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많은 내면 너도 많은데 이래서 많은 똑같이 내서 2만 원어치 음식을 시켜 먹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내가 2만 원 낼게 너 그냥 나랑 같이 먹어줘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는 내가 15,000원 낼게 너가 5,000원 내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공유결합도 똑같아요. 공유결합도 일반적으로 나 하나 너 하나 1대1로 내놓는데 내가 뭐해요? 3개 주고 네가 1개 내놓으면서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하고 알아두세요. 그거를 갖다 바치면서 결합하는 배위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한번 들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그럼 이제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비금속 원소의 원자 비금속 원소의 원자 현재 주기율표에서 주로 누가 많이 나옵니까? 1주기 1쪽에 있는 수소 됐죠? 자, 그 다음 2주기로 갑니다. 2주기에 있는 I가 있는데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이름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주기로 가요. 3주기에 있는 I 중에서 누가 있을까? 알루미늄 안 들어가요.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잘 봐요. 칠판 봐주시면 여기에 있는 수소, 비금속이죠. 수소와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이 결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소와 누가 결합합니까? 황과 염소가 결합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갈게요. 자,
여기에 있는 수소하고 여기에 있는 산소가 결합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공유결합 바로 누구다? H2O.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무엇이 나옵니까? 공유결합에서 얘하고 얘가 결합해요. 얘하고 얘가 결합하는 메테인.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얘하고 얘가 결합해요. 얘하고 얘가 결합합니다. 얘하고 얘가 결합하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암모니아. 암모니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얘하고 얘가 결합해요. 얘하고 얘가 결합하는 불화수소라고 하는 플루오리나 수소. 산업, 반도체 현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불화수소입니다. 자, 그 다음 얘하고 얘가 이렇게 만나요. 얘하고 얘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방화수소예요. 방화수소. 계란성 없는 냄새. 자, 그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산의 대표인 염화수소. 이게 물에 녹아서 염산이 돼요. 아, 대표적인 공유결합이에요. 그럼 이제 대표적인 공유결합에 누가 있다? 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유결합의 대표인 물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의 대표는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금속 원소 수소, 비금속 원소 산소예요. 자, 그럼 수소는 1번이에요. 산소는 8번이에요. 8번입니다. 그럼 이제 수소 갈게요. 수소는 1번이면서 1축이니까 전자 껍질이 하나 있어. 그리고 전자가 한 개 있어. 자, 산소는요 8번입니다. 8번이면서 2축이야. 전자 껍질이 몇 개 있는가 하면 2개 있어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요. 두 번째 전자 껍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얘들이 공유결합을 해야 돼. 공유결합을 해야 돼. 그럼 수소는 공유결합을 해서 뭐처럼 안정해지고 싶어 하는가 하면 헬륨처럼 안정해지고 싶어요. 산소는 전자 공유결합을 해서 뭐처럼 안정해지고 싶은가 하면 네온처럼 안정해지고 싶어요. 안정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수소는요 헬륨처럼 안정해지려면 전자가 2개 있어야 돼. 산소는 네온처럼 안정해지려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얘 2개 얻어야 돼. 얘는 1개 더 얻으면 돼. 자, 그럼 이제 가요. 너 하나 내놓고 나 하나 내놓자. 이렇게 가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수소가 안 넘어오는 거야. 또 다른 수소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면서 너 하나 내놓고 나 하나 내놓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도 전자 하나 내놓고 너도 전자를 하나 내놓아. 나도 전자 하나 내놓고 너도 전자를 하나 내놓아. 그러면서 이렇게 결합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물 8개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와요.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옵니다. 수소가 와서 수소 양성자 하나 있어요. 양성자 하나 있는데 수소가 전자를 하나 내놓고 산소가 전자를 하나 내놓아. 수소가 전자를 하나 내놓고 산소가 전자를 하나 내놓아. 그리고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소 하나, 둘. 자, 그럼 이제 수소 입장에서 봅니다. 나 공유전자쌍 2개 있어요. 헬륨처럼 안정해져요. 나 공유전자쌍 2개 있어요. 헬륨처럼 안정해집니다. 그 다음 산소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안쪽에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10개 가지고 있어. 그럼 산소 입장에서는 뭐처럼 안정해졌다? 네온처럼 안정해졌습니다. 전자쌍을 뭐 하면서? 공유하면서. 몇 쌍? 한 쌍, 두 쌍. 그래서 물은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이 몇 개입니까? 2개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갑니다. 비공유전자쌍. 용어 새로운 게 나와요. 졸음이 아주 조금 잠게요.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수소와 산소는 전자를 공유하는데 공유한 전자쌍이 2개입니다.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과 전자 중에서 원자과 전자입니다.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원자과 전자 중 원자과 전자 중에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뭐다? 전자쌍이에요.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공유 전자쌍 하나, 둘. 몇 개 있다? 2개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전자쌍 2개에 비공유 전자쌍 2개 있는 게 누구다? 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니다. 이산화탄소를 가져볼게요. 자, 이산화탄소는 보세요. 탄소가 있고요. 산소가 있어요. 탄소는요. 6번 원소예요. 산소는 8번 원소예요. 그럼 얘네 둘 다 복택 규칙을 만족해서 뭐처럼 안정해지려고 한다? 네온처럼. 둘 다 네온처럼 안정해지려고 해요. 무슨 규칙을 만족해서? 복택 규칙. 자, 그럼 갑니다. 탄소. 탄소는요. 16쪽 2주기 6번 원소예요. 그럼 보세요. 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있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전자 껍질이 8개를 가져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있어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4개 있어요. 그럼 8개를 가지려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와.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제 산소가 옵니다. 산소 8번이에요. 8번인 산소도 2주기예요. 그럼 전자 껍질이 하나, 2개 있어요. 얘도 전자 껍질이 하나, 2개 있어요.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 그럼 얘 6개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쪽에는 2개 들어있어요. 안쪽에 2개. 그러면 마주보는 두 원자. 탄수하고 산소.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나도 2개, 너도 2개. 나도 2개, 너도 2개 내놓습니다. 나 2개, 너 2개 내놓아요.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공유전자쌍이. 그럼 잘 봐요.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처럼 안정해진다? 네온처럼. 그 다음 산소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온처럼 안정해져요.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온처럼 안정해집니다. 그럼 얘가 바로 누구다?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그럼 공유전자쌍. 시험에 많이 나와요. X, Y라고 해서 공유전자쌍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어요. 4개. 하나, 둘, 셋, 4개. 그럼 이제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비공유전자쌍 하나, 둘, 셋, 넷. 4개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얘를 X라고 두고요. 얘를 Y라고 둬요. X, Y는 2주기의 임의의 원소인데 공유전자쌍 4개와 비공유전자쌍 4개가 있습니다. 그럼 X, Y가 2주기니까 여러분 적어야 돼요. 2주기니까 리베, 분탄, 질산, 철내 이렇게 적고요. 여기에서 X, Y가 나왔는데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아, 그러면 14죠. 4개.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구나. Y는 16주, 2주. 그럼 얘가 X, 탄소고 Y가 산소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문제 풀어내셔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 내용은 이거예요. 전자쌍을 공유하여 뭐처럼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결합이 무슨 결합이다? 공유결합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온결합의 대표적인 게 누가 있다? 염화나트륨. 공유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건 물, 이산화탄소.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있는 아이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57쪽에 있는 아이.
자, 그러면 57쪽에 있는 아이 한번 봐주세요. 57쪽에 있는 아이 18쪽 원소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자, 원자과 전자수는 0입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1개입니다. 그래서 57쪽에 1번은 원자과 전자수는 무엇입니까? 0. 없습니다. 0개로 고쳐주시고 X. 두 번째 헬륨과 네온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들어있다. 네온과 아르곤. 헬륨은 아니에요. 헬륨은 제외. 헬륨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X. 세 번째,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매우 안정하다. 맞아요. 원자가 전자수가 없어서 다른 원소와 화학결합을 거의 형성하지 않아요. 다음,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통해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한다. O. 그래서 X, X, O, O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 즉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과 같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 플로린, 염소, 그 다음에 산소, 황과 같은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결정이라 하고 공유 결합 물질을 분자라고 불러줘요. 주기율배 1조 원소인 나트륨과 17조 원소인 염소는 이온 결합을 형성하죠. 염화나트륨. 대표적인 염화나트륨이라는 이온 결합을 형성합니다. 다음 세 번째,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을 펴주시는가 하면 62쪽 한번 펴주세요. 자, 62쪽 보시면요. 62쪽에서 2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2번 문제. 금속, 비금속, 비활성 기체의 기호로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이 풀 수 있나 없나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문제 A, B, C, D, E, F가 뭔지 여러분이 보기에다 한번 써봐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다 좀 적어주시면 돼요. 아, 얘는 리튬을 나타내는구나. 3번. 얘는 2번 헬륨을 나타내고 얘는 10번 네온을 나타내고 얘는 18번 아르곤을 나타내니까 얘는 17번 염소겠구나. 얘는 16번 황이겠구나.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면 편해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문제 불러갈게요. A와 C는 18쪽에 있으니까 비활성 기체이다. 맞죠? 그럼 기억 맞아요. A와 C는 비활성 기체이다. 두 번째,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자, 리튬이에요. 리튬이 안정한 이온이 되면 B배 있었죠? 전자 하나 있고 전자 2개 있어서 안정한 이온이 되면 뭐처럼 안정해진다? 헬륨처럼 안정해집니다. 뭐? A처럼 안정해져요. 그래서 C와 같은 전자 배치가 아니고 A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A와 같은, 즉 헬륨과 같이 안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 D급 보시면 D와 E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자, D는요 황화 이온이 되고요.
E는요, 염화이온이 되면 뭐처럼 안정해진다? F. 아르곤처럼 안정해지죠. 그래서 F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맞죠? 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몇 번을 한번 풀어보십니까? 하고 물으면 6번 봐주세요. 6번이 이온결합이고요. 9번이 공유결합입니다. 6번, 9번 두 개 풀어주세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6번하고 9번 두 개 풀어주시면 돼요. 이온결합이 6번, 9번이 공유결합. 자, 그럼 이제 6번 한번 볼게요. 6번 보시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있어.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전자 8개 들어가는 옥텟 규칙입니다.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 있습니다. 11번 나트륨. 자, 얘는 17번이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7개 들어있어요. 7개. 그럼 얘가 17번 염소입니다. 염소. 자, 그럼 얘들이 이온 결합을 하려면 나트륨이 금속 원소야. 금속 원소. 염소가 비금속 원소야. 비금속 원소. 기본을 알아두면 이제 나머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분해서 문제 풀어내시면 돼요. 자, 금속 원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봤더니 7개 받는 것보다 하나 버리는 게 나아요. 금속 원소는 전자를 하나 버립니다. 그래서 11번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뭐처럼 안정해진다? 네온처럼 안정해진다. 네온처럼 안정해진다. 전자를 하나 띄어서. 자, 그럼 이제 17번은 전자를 하나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얘가 버려요? 얘가 받아요. 전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받으면 뭐가 됩니까? 17번 염화이온이 되면서 아르곤처럼 안정해져요.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입니다. 2주기, 3주기처럼 안정해지면서 얘는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가집니다.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개까지. 즉,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이온하고 만나서 뭐가 됩니까? 염화 나트륨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그럼 이제 답 찾으러 갑니다. 기억. 나트륨과 염소는 같은 주기의 원소입니다. 처음에 전자 껍질 3개야. 같은 주기. 맞아요. 전자 껍질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과 염소가 이온이 될 때 모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달라진다. 아니요. 얘만 달라져요. 얘만 3개에서 2개로 달라지고 얘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누구만 달라진다? 나트륨만 전자 껍질 수가 달라지고 염소는 그대로입니다. 얘는 전자 껍질 수가 3개에서 2개로 변합니다. 전자 껍질 수가 얘는 변하지만 얘는 3개에서 3개로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은 틀렸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염화 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다. 나트륨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예요. 나트륨 이온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이고 염화 이온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라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이 1번인 이유. 이렇게 한 번 더 이온 결합에서 복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 공유 결합으로 갑니다. A와 B가 결합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8번 산소가 있어요. 1번 수소가 여기 있습니다. 수소가 있으면서 얘는 전자 껍질이 2개야. 2주기야. 얘는 전자 껍질이 1개야. 1주기야.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어요.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있으면 6개 들어가요. 마지막에 6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수소는 뭐처럼 안정해지고 싶어 한다? 헬륨처럼. 그럼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그래서 수소는 뭐처럼 안정해지려고 합니까? 수소는 헬륨처럼 안정해지려고 해요. 헬륨처럼 안정해지려고 하고 산소는 뭐처럼 안정해지려고 합니까? 네온처럼 안정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전자쌍을 뭐 합니까? 공유합니다. 자, 8번인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전자 껍질 이렇게 2개 있어요. 그럼 나 하나 내놓고 너 하나 낼 거예요. 누가 와서요? 수소가 와서요. 수소가 와서 너랑 나랑 전자를 하나씩 내놓고 공유합니다. 누가 와서요? 수소가 와서 너랑 나랑 전자를 하나씩 내놓고 공유를 해요. 그 다음 여기에 원래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수소는 2개 가졌으니까 헬륨처럼 안정해지고 산소는 8개 가졌으니까 총 10개가 되니까 네온처럼 안정해지면서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기억. A와 B는 이온 결합을 한다? 아니요. 공유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 전자쌍을 공유해요. 나도 하나, 너도 하나. 공유 결합입니다. 자, 그 다음 D은 A to B에서 요게 A래요. 요게 B래요. 그러면 H2O니까 A to B 맞죠? A to B에서 A와 B는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맞아요. 헬륨, 네온.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맞습니다. D는 A to B에서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수는 2개 맞죠? 공유 전자쌍 수 2개. 비공유 전자쌍도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해서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공유 결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10분 정도 쉬는 시간 드리고요. 공유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 쫙 들어갈게요. 10분 정도 쉬시고 연습장이나 노트 있는 친구 있죠? 없는 친구는 제가 이면지 가져다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프린트 책에 있는 것 중에서 옆에 있는 건데 하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어렵게 나오면은 많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올 수도 있어서 화학하고 연결해서 나올 것 같아서 공유 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작은 종이 하나 드렸는 거 가지고 공유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분석해보세요. 공유 결합의 종류에는 단일 결합이 있어요. 단일 결합이 있고 다중 결합이 있어요. 다중 결합이 있습니다. 자, 단일 결합에서는 단일 결합이 1개 있는 경우, 단일 결합이 2개 있는 경우, 단일 결합이 3개 있는 경우, 단일 결합이 4개 있는 경우. 자, 그래서 단일 결합이 1개 있는 경우, 단일 결합이 2개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단일 결합이 3개 있는 경우, 단일 결합이 4개 있는 경우, 최대가 4개까지 있어요. 4개. 자, 그 다음 이제 다중결합에는 누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다중결합에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얘는 B5 드린 거에다 적어놓고 꽂아놓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필요하실 때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단일 결합이 1개 있는 거에 대표적인 아이가 누구입니까? 보면 수소 기체, 플루오린 기체.
염소 기체, 브로민 액체, 아이오딘 고체. 상온에서 기체, 액체, 고체. 그 다음에 할로젠 화합물입니다. 할로젠 화합물, 플루오리나 수소, 염화 수소, 브로미나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 자, 얘들이 단일 결합이 하나 있는 아이예요. 단일 결합이 하나 있는 아이 쭉 써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공부 내신하거나 수능할 때 분하실 겁니다. 단일 결합이 2개 있는 아이가 H2O, H2S, OF2, OF2도 들어가요. 쌤 처음 보는 건데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단일 결합이 3개 있는 아이가 NH3. 그 다음에 포스핀이라고 불러주는 PH3도 있어요. PH3가 있습니다. 단일 결합이 4개 있는 아이의 대표적인 아이는 메테인, CH4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합을 갖다가 제가 선으로 쓸게요. 전자쌍을 선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A4 용지 빈 공간에 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나도 전자 하나, 너도 전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수소는 뭐처럼 안정해집니까? 나도 전자 하나, 너도 전자 하나 내놔서 헬륨처럼 안정해지면서 공유전자쌍.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제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똑같아요. 자, 플루오린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나 내놓아요. 그럼 여기 있는 플루오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럼 쌤 지금 뭐 나타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가 전자만 나타내요. 17쪽이니까 7개 있으면서 나도 하나, 너도 하나 내놓아요. 나도 하나, 너도 하나 내놔서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에요. 그래서 뭐처럼 안정해진다? 네온처럼 안정해집니다. 네온처럼. 그 다음에 할로제나 수소입니다. 할로제나 수소 가서 많이 나오는 거 염산할게요. 수소가 하나 내놓아요. 그러면 염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내놔요. 그러면 나 2개. 너 8개 가집니다. 그러면서 얘는 헬륨처럼 안정해지고 얘는 뭐처럼 안정해진다? 18번 아르곤처럼 안정해지면서 공통점은 공유전자쌍이 하나예요.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 하나,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 하나,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들의 공통점은 공유전자쌍. 마주보는 두 원자의 공유전자쌍이 전부 다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일 결합이 한 개 있는 겁니다. 그럼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비공유전자쌍.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얘는 비공유전자쌍 이거예요. 제일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비공유전자쌍이 가장 많아요. 17조. 자, 그 다음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둘, 세 개. 요게 단일 결합이 하나 있는 아이. 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 결합이 2개 있는 아이. 물은 아까 했어요. 물은 아까 했기 때문에 뭘 해줍니까? OF2를 해줄게요. OF2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O가 이렇게 있어요.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 플루오린이 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도 플루오린이 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그럼 요게 공유전자쌍이에요. 플루오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요게 산소예요. 산소. 이렇게 돼요. OF2. OF2라는 공유결합이 나오는데 H2O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통과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OF2가 오히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봐요. 마주보는 두 원자. 공유전자쌍은 2개인데 마주보는 두 원자 O하고 플루오린 사이에 단일결합 하나.
O하고 플루오린 사이에 단일 결합 하나. 그래서 얘는 단일 결합이 2개 있는 거예요. 단일 결합이 2개. 그죠? 단일 결합이 2개 있습니다.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은 2개 있어요. 2개 있는데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 O, F 사이. O, F 사이에는 공유전자쌍이 하나 있어요. O, F 사이에는 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래서 O, F는 이중결합이 아니고 단일 결합이 2개 있어요. 그죠? 단일 결합이 2개 있어요. 그 다음 비공유전자쌍. 예, 비공유전자쌍 어마무시하게 많죠?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그래서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이 4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어렵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뭐라고요?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 전자쌍이 뭐라고 나온다? 4라고 나오면서 OF가 아니고 X와 Y는 이주기 원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OF2 플루오린한 산소입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H2O 대신에. 기본은 H2O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는 건 OF2입니다. 자, 그 다음 NH3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둡니다. 플루오린도 뭐처럼 안정해진다? 네온처럼 안정해지고 산소도 뭐처럼 안정해진다? 네온처럼 안정해진다. 둘 다 네온처럼 안정해진다. 그래서 단일 결합이 2개 있고요. OF2입니다. 자, 단일 결합이 3개 있는 경우 갑니다. 질소. 자, 질소는요, 15족이에요. 15족 2주기 7번 원소니까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5개. 원자과 전자수가 15종이니까 5개 있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옵니까? 하고 보면 수소가 와요. 수소가 와서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자, 그럼 이제 수소 갑니다. 공유전자쌍 2개, 공유전자쌍 2개, 공유전자쌍 2개. 그래서 수소는 뭐처럼 안정해진다? 헬륨처럼 안정해진다. 그럼 여기에 있는 질소는요, 이렇게 가져요. 8개 가지면서 안쪽에 2개 있으니까 뭐처럼 안정해져요? 네온처럼 안정해져요. 네온처럼 안정해지면서 마주보는 두 원자 질소와 수소 사이. 질소와 수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 1개 있어요. 공유전자쌍은 3개인데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은 하나라서 단일 결합이 3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이 3개 있는 게 바로 누구다? 암모니아예요. 공유전자쌍은 몇 개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3개. 3개. 비공유전자쌍은요, 1개밖에 없어요. 비공유전자쌍은 1개뿐이 없습니다. 1개뿐이 없으면서 2개에서 질소는 네온처럼 안정해지고 수소는 헬륨처럼 안정해집니다. 이게 바로 누구입니까? 암모니아입니다. 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단일 결합이 3개 있어요. 공유전자쌍 3개 있는데 3중 결합이 아니라 단일 결합이 3개 있는 경우입니다. 단일 결합이 1개 있는 경우, 단일 결합이 2개 있는 경우, 단일 결합이 3개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단일 결합이 4개 있는 경우가 탄소예요. 14족 2주기 6번 원소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전자가 와요. 4개. 원자가 전자가 이렇게 옵니다. 그럼 누가 와요? 수소가 와요.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네 와요. 그럼 수소는요. 2개 가집니다. 2개 가집니다. 2개 가집니다. 2개 가져서 수소는 뭐처럼 안정해진다? 헬륨처럼 안정해져요. 그럼 탄소는요, 총 몇 개 가져요? 8개 가지면서 뭐처럼 안정해진다? 네온처럼 안정해져요. 마주보는 두 원자. 탄소와 수소 사이 공유전자쌍이 하나예요. 그래서 단일 결합이 4개 있어요. 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다? 4개 있습니다. 공유전자쌍이 4개 있는데 4중 결합이 아니고 단일 결합이 4개 있는 거예요. 단일 결합이.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없습니다.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원자과 전자는 없습니다. 야, 이렇게.
그래서 단일 결합이 한 개 있는 경우, 단일 결합이 두 개 있는 H2O, OF2가 많이 나와요. NH3CH4.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준 거, 단일 결합이 하나 있는 H2,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H, 무엇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염산, CL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단일 결합이 두 개 있는 OF2, 그 다음 단일 결합이 세 개 있는 NH3, 단일 결합이 네 개 있는 CH4, 메테인입니다. 얘들은 전부 다 단일 결합. 단일 결합이 하나 있다, 단일 결합이 두 개 있다, 단일 결합이 세 개 있다, 단일 결합이 네 개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중결합에서 이중결합이 한 개 있는 아이, 이중결합이 두 개 있는 아이의 가장 대표적인 게 O2하고 CO2.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아이, 두 개 있는 아이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삼중결합에 지구 대기에 가장 많은 질소기체,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사이아나수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산소도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쟤들은 많이 나오니까 산소, 이산화탄소 다 그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소, 일산화탄소, 사이아나수소 다 여러분하고 같이 그려봅니다. 한번. 왜요? 시험에 다 나왔던 애들이니까. 그럼 이제 산소부터 봐요. 산소, 원자가 전자 그립니다.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요. 16쪽이니까. 그럼 또 다른 산소가 옵니다. 또 다른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요. 이렇게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만 나타내면 나 8개 가져요. 너도 8개 가져요. 나 2개 내놓고 너 2개 내놓았어요.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 쌍이 2개 있습니다. 두 쌍. 이게 이중결합. 아, 그러면 산소는 나도 전자 2개, 너도 2개 내놔서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 쌍이 2개 있습니다. 이중결합. 얘가 이중결합. 그럼 얘는 이중결합이 하나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한 개 있으면서 공유 전자 쌍이 몇 개 있다? 2개 있어요. 공유 전자 쌍이 2개 있고 비공유 전자 쌍 몇 개 있습니까? 화학결합에 참여 안 하는 전자, 원자가 전자예요. 비공유 전자 쌍. 원자가 전자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 얘가 바로 지구 대기의 21%를 차지하는 산소기체입니다. 산소기체. 자,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는 14족이야. 14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어.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 그럼 여기에 산소가 옵니다.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산소 원자과 전자 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럼 마주 보는 두 원자 사이에 나 8개, 너도 8개, 나도 8개. 그럼 얘들은 전부 다 뭐처럼 안정해진다? 네온처럼 안정해진다. 전부 다 네온처럼 안정해집니다. 네온처럼 안정해지면서 마주 보는 두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이 몇 개 있는 아이다? 2개입니다. 아, 그럼 얘는 이중결합이 몇 개 있는 아이다? 2개 있으면서 공유전자 쌍이 몇 개 있다? 4개. 공유전자 쌍이 4개 있고요.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비공유전자 쌍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쌍도 4개 있습니다. XY라고 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얘가 이중결합. 그래서 단일결합하고 이중결합의 차이 알겠죠? 단일결합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 전자가 한 쌍밖에 없어요.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 전자가 한 쌍밖에 없는 게 단일결합.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 쌍이 2개 있는 게 이중결합. 그래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삼중결합 갑니다. 15족에 있는 질소. 자, 질소가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얘는 질소를 하나, 둘, 셋, 넷, 5개. 원자가 전자가 5개. 그럼 얘도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나도 3개 내고 너도 3개 내놔요. 그래서 나랑 너랑 3개씩 내놓아서 나 8개. 너도 8개.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 공유전자 사이 몇 개다? 3개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삼중결합.
삼중결합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공유전자쌍은 몇 개 있다? 3개 있어요.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3개가 있는 게 삼중결합 한 개가 되고요. 요게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 있다? 2개 있으면서 얘들은 뭐처럼 안정해진다? 네온처럼. 그래서 지구 대기의 78% 가자봉지 충전재로 쓰이는 질소기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산화탄소를 설명할게요. 얘가 전자를 갖다 받쳐요. 대위공유결합입니다. 탄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4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탄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갑니다. 셋, 4개 이렇게 갖다 받쳐요. 탄소가 갖다 받쳐요. 갖다 받치면 산소가 여기서 와요.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요. 아, 산소가 2개 갖다 줘요. 산소가 2개 갖다 주면서 탄소가 여기 갖다 받쳐요. 갖다 받칩니다. 갖다 받치면서 탄소 몇 개입니까? 물어봐요. 요렇게 4개를 갖다 받치고 결합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제 산소 요렇게 와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요렇게 결합을 해주면서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전자를 뭐 합니까? 공유합니다. 공유하는데 탄소가 뭘 한다? 갖다 받치면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갖다 받치면서 삼중결합을 해줍니다.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그럼 이때 탄소가 갖다 주면 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봤더니 뭐예요? 탄소는 이렇게 2개 있고 누가 갖다 주더라? 결국은 산소가 갖다 받치더라. 탄소가 받치는 걸로 해서 봤더니 안 맞아. 그래서 산소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탄소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누가? 산소가 갖다 받친다. 알고 봤더니 누가 갖다 받치더라? 산소가. 탄소가 받치는 게 아니고 산소가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2개 있던 걸 이렇게 갖다 받쳐요. 산소가 갖다 받친다.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몇 개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3개예요. 그럼 얘는 삼중결합. 1개 있어요. 1개 있고 공유전자쌍은 몇 개 있습니까? 하고 보면 3개 있어요. 3개. 3개 있고 비공유전자쌍은요 2개 있어요. 비공유전자쌍은 탄소한테 하나 있고요. 산소한테 하나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갖다 바쳤다? 산소가 갖다 바쳤어요. 산소가 갖다 받치면서 결합을 해도 이 결합의 세기는 1대1로 내놓은 거나 갖다 받친 거나 결합의 세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산소가 갖다 받쳐서 결합하는 것을 대위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삼중결합 중에서 일산화탄소.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가 적혈구가 산소보다 일산화탄소를 100배 좋아하는 살인의 기체입니다. 불완전 연소했을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전자를 갖다 받쳐서 이루어진 공유결합. 공유결합. 자, 그 다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이아나수소예요. 갑니다. 사이아나수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나중에 청산가리 돼요. 청산가리라고 불러주는 게 사이아나수소예요. 자, 수소가 하나 내놓아요. 탄소가 하나 내놓습니다. 탄소가 3개 줘요. 질소도 3개 줘요. 그러면 질소가 2개 이렇게 가집니다. 자, 이게 사이아나수소예요. 그러면 탄소하고 여기 사이에 수소는 2개를 가져서 헬륨처럼 안정해져요. 그럼 탄소는요 8개 가져요. 질소도요 8개 가져요. 뭐처럼 안정해져요? 네온처럼 안정해집니다. 그럼 잘 보세요. 마주보는 두 원자 사이에 단일결합 하나에 삼중결합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단일결합 한 개에 삼중결합이 하나 들어가요. 삼중결합이 하나 들어가면서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이 총 몇 개 있다? 4개 있어요. 공유전자쌍이 4개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이산화탄소하고 똑같아요. 공유전자쌍이 4개 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와 다른 점은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이 1개밖에 없어요.
자, 얘는요, 여기서 보시면 이산화탄소는 이중결합이 2개 있으면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전자쌍 4개가 이산화탄소라면 얘는 공유전자쌍 4개 있는데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있으면서 단일결합과 삼중결합이 있는 게 산화수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과뿐만 아니라 하원에서도 같이 나오니까 정리해놓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린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그럼 내가 원자과 전자만 나타내는 게 나중에 루이스 전자 정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간을 투자해서 공유결합의 종류를 한번 적어놓으라고 알려드린 거고 종이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적어놓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한번 정리를 싹 해서 자기 걸로 한 번씩 그리면서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유리해집니다. 쌤, 너 열심히 설명해. 나는 들었어. 이러고 가면은 나중에 문제 못 풀어요. 이게 HCN으로 나오면은 정말 착한데, X, Y, Z라고 나와요. X는 1주기고, Y와 Z는 2주기의 임의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걸로 나와집니다. 또는 X, Y는 2주기 원소 임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나와주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서 여러분이 그리면서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X, Y, Z가 나왔을 때 훨씬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물질의 특성만 설명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특성에 대해서 마무리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여러분하고 보는 공유결합의 종류에서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가, 이중결합이 몇 개 있는가, 삼중결합이 어떻게 있는가, 이중과 삼중을 다중결합이라고 합니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H2O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린 친구는 거의 없어요. 단일결합이 2개 있는 공유전자쌍 2개라는 거 틀린 친구는 없는데 시험 문제에 OF2가 나와요. OF2가 H2S가 안 헷갈려. OF2가 나오면 이거 뭐야? 하는데 16쪽하고 17쪽하고 결합해서 OF2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의 특징으로 가서 봅시다. 자, 이온결합 물질을 뭐라고 한다? 결정이라고 한다. 결정. 공유결합 물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질을 분자라고 해요. 분자성 고체. 분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공유결합에서 원자가 있는데 공유결합에 예외가 반드시 나와요. 예외가 반드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통과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온결합 물질을 결정이라고 불러주는데 원래는 이온결정. 이온결정인데 결정이라고 해요. 공유결합 물질은 원자성 공유결합도 있고 공유성 원자에서 분자도 있는데 우리는 분자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자, 그럼 이온결정의 특징은요. 첫 번째,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정분자 인력에 의해서 뭐했다? 결합했어요.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체로 와다 높다. 녹는 점은 끓는 점이 대체로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의 녹는 점은 801도씨예요. 염화칼슘의 녹는 점은 2000도씨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라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정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체로 높습니다 하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왜 고체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을 못해요. 그러면 왜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
계열로 입체 구조를 이루고 이온이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이온이 이동할 수 없어요. 이온이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얘는 녹는 점에 도달해서 액체가 되거나 801도씨에서 소금이 녹아서 액체가 되거나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잘 녹습니까?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큽니다. 그래서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 물에 녹은 상태예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전류가 잘 흘러요.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그 다음 녹는 점에 도달했는 액체 상태.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이 나와요. 대표적인 뭐가 나옵니까? 예로 소금물이 나오면 소금물이 염화나트륨 수용액입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여기다 적을게요.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해요. 모든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염화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뭐합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흐름으로써 전류가 흐릅니다. 그 다음 이온결합 물질은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져요.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집니다.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했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체로 높고요.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물에 잘 녹아요. 물에 대한 용해성이 커서 물에 녹거나 녹는 점에 도달해서 액체 상태가 되면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좋고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여기에다 적을게요. 4번.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집니다. 자, 그럼 이제 공유결합으로 갑니다. 공유결합 물질을 분자라고 하는데 공유결합은 비금속 사이에서 결합했어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 무엇을 공유한다? 전자쌍을 공유하는 겁니다. 전자쌍을 공유하는 게 무슨 결합입니까? 공유결합입니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공유결합은 대체로입니다.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 공통점이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뭐? 대체로. 요게 중요해요. 대체로. 그럼 항상 예외가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야. 공유결합 물질은 대체로 고체나 액체나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다? 예외가 나와요. 예외. 흑연. 연필심 만드는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만들어요? 1차 전지 만들어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에너자이저. 뭐 이런 아이들 만듭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을 넣어서 뭘 만든다? 1차 건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예외로 갑니다. 두 번째 예외.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 대한 용해성이 작아서 잘 녹지 않는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게 염산. 염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암모니아. 아세트. 염산, 암모니아,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무슨 상태에서?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자, 얘들은 전부 다 뭐에 녹아서? 물에 녹아. 즉 수용액 상태죠?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로 또는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예외입니다. 그래서 예외를 알아두시면 돼요. 대부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없는데 예외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 푸실 때 나중에 수능 풀 때도 예외만 기억하세요. 대체로 없어요. 대체로 없습니다. 왜요? 왜 대체로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까? 물에는 녹지만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분자. 물에 녹지만 분자 상태로 존재해서 대부분이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 대부분 전기 전도성이 없는 공유결합 물질 분자로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누구입니까? 이온결합 물질 결정으로 많이 나오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 그러면 공유결합 분자로 많이 나오는 게 누구입니까? 설탕, 포도당. 설탕, 포도당. 물에 잘 녹아요. 설탕, 물, 포도당, 수용액. 물에 잘 녹지만 분자로 존재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물에 안 녹는 분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 분자에 또 누가 나옵니까? 공유결합 분자에 얼음 나오고요. 드라이 아이스 나오고요. 아이오딘 나오고요. 나프탄렌 나와요. 얘들이 무엇에 들어갑니까? 대부분 공유결합의 분자로 나와줍니다. 공유결합의 분자로 나와주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유결합 분자에 안 들어가는 아이. 공유결합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 모든 공유결합은 분자이다.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공유결합 분자에 포함 안 되는 아이. 아닌 거. 나중에 있는 공유결정이라고 배워요. 공유결합의 분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아닌 거. 분자에 안 들어가는 거. 바로 누가 있습니까? 는 석영, 다이아몬드, 흑연. 얘들은 공유 결정입니다. 원자 결정에 들어가요. 원자 결정에 들어가는 얘들은 공유결합 분자가 아닌 것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학교 시험 풀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니까 귀찮지만 좀 적어주세요. 나중에 이온결합에서 플롱 상수의 힘까지 배우면 완벽한데 그거는 지금 통과에 없어서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요까지는 알아두시면서 이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종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하면은 마무리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배웠는 걸 이제 복습하러 들어가요. 자, 이온결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온결합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요. 양이온의 1은 전하수하고 전자수가 같아야 됩니다. 정기적 중성이 돼야 돼. 그래서
양이온 A 플러스와 음이온 B 마이너스가 결합을 해요. 이온 결합을 할 때 우리는 이온 결합의 화학식은 어떻게 쓰고 계수비는 어떻게 쓰고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온 결합의 계수비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데 이온 결합의 계수비는 어떻게 나타내고 이온 결합의 화학식은 어떻게 쓰고 이온 결합의 명명법 이름은 어떻게 읽기로 약속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의 이온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온 결합의 계수비는 어떻습니까? 원래 정기적 중성이 되어야 돼서 양이온의 전하 곱하기 양이온의 수 더하기 음이온의 전하 곱하기 음이온의 수가 뭐가 나와야 된다?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야. 원리는 이렇게 돼요. 이온 계수비를 나타낼 때 정기적 중성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 쓸게요. Al2O3라는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녀석이 있어. 자, 그럼 여러분 B5 용지 줬는 거에다가 한번 같이 쓰면서 봐요. 알루미늄은 Al3 플러스야. 산소는 O2 마이너스야. 그럼 이 말이야. 양이온의 전하라는 건 이거야. 3. 그러면 플러스 3 곱하기 양이온의 수. 양이온의 수가 몇 개인지 몰라? 더하기 음이온의 전하가 마이너스 2야. 곱하기 음이온의 수에 있는 값이 0이 나와요. 그럼 3과 2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여기에다 2 곱해주는 거야. 여기에다 3 곱해주는 거야. 그럼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0이 나와. 그래서 이게 개수야. 알루미늄의 양이온의 수가 2야. 산소의 음이온의 수가 3이야. 그래서 Al2O3가 돼.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규칙을 알아낸 거야. 그 규칙이 바로 뭐더라? 이런 전자수. 이런 전자수의 개수비가 음이온의 개수로 들어갑니다. 음이온의 개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얻은 전자수가 양이온의 개수로 들어가면 뭐 하더라? 모든 화학식이 맞아지더라 하는 걸 이걸로 계산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I를 여기에다 써주고 여기에 있는 I를 여기에다 써주니까 이온 결합에 뭐가 되더라? 개수비가 되더라. 그래서 이온 결합의 개수비는 어떻게 쓴다? B 대 A라고 쓰고 뭐로 나타낸대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되더라. 그래서 B 대 A로 쓰면서 가장 간단한 뭐로 나타낸다? 개수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소기호 X,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에 뭐? B,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에 A. 요렇게 쓰니까 얘가 뭐가 되더라? 개수비. 요게 무슨 비가 되더라? 개수비가 되는데 가장 간단한 무엇으로 나타내라? 정수비로 나타내라. 자연수로 쓰라 이 말이야. 자연수로 쓰세요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화학식을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똑같아요. 화학식은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씁니다. 항상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써요. 전 세계 공통이야. 근데 대한민국만 읽을 때 바뀌어요. 동방예의식밖에 얘를 먼저 썼으니까 얘가 좀 서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읽을 때는 음이온 먼저 읽고 양이온 나중에 읽자. 이렇게. 그래서 쓸 때는 알루미늄 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썼어.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썼어. 읽을 때는 음이온을 먼저 읽는 거야.
그래서 산화. 외국은 그대로입니다. 외국은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쓰고 양이온 먼저 읽고 음이온 나중에 읽어요. 유학하시면 그대로 읽는데 대한민국만 반대예요. 대한민국만. 자, 그럼 이제 이온 결합의 종류와 이용이 나오는데 이온 결합하면 대표적인 게 NaCl이에요.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썼습니다. 얘의 개수비는요. 1대1이야. 1대1. 그 다음에 이름은요. 염화. 음이온 먼저 읽어야 돼요. 나트륨이다. 그러면서 뭐의 주성분? 소금의 주성분입니다. 이렇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CaCl2. 자, 얘의 개수비는 어떻게 됩니까? 칼슘 이온 하나에 염화이온 2개 결합했어요. 1대2. 그럼 이름은요. 염화 칼슘입니다. 뭐로 쓰입니까? 눈 내린 도로에 뿌리는 제설제 또는 습기 제거제. 물 먹는 하마. 여름에 쓰는 습기 제거제. 또는 김 같은 데 들어가서 먹지 마세요 하고 들어가 있는 거. 이걸로 쓰이는 게 염화 칼슘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앙금으로도 많이 배웠던 CaCO3. 얘가 바로 누구입니까? 탄산칼슘입니다. 개수비. 개수비 1대1이에요. 이건 3이 아니에요. 1대3이 아니에요. 칼슘 이온하고 다원자 이온이 탄산 이온이 많은 거예요. 다원자 이온. 1대3이 아닙니다. 칼슘 이온하고 다원자 이온인 탄산 이온이 만났어요. 그래서 2대2니까 1대1이 되는 거고 탄산 칼슘이에요. 그럼 얘들은 모든 난류, 난생, 알로는 나이, 계란 껍데기, 다조알 껍데기, 메추리알 껍데기 모든 아이들의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조개 껍질, 산호, 석회동물 여기에 주성분이 탄산칼슘이에요. 그래서 조개 껍질이나 계란 껍질이나 석회동물 분필의 주성분이 탄산칼슘입니다. 그 다음 탄산수소 나트륨. 자,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요. 나트륨 이온하고 탄산이온이에요. 탄산이온이 맞는 거예요. 탄산이온하고 나트륨 이온하고 만나서 이루어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나와요. 나트륨 플러스 수소 플러스 CO3 2-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얘는 적어줍니다. 나트륨 대 수소 대 탄산의 개수비가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서 줄여줄게 1대1대1이에요. 1대2가 되는데 요거 2개 줬으니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 개씩 섞어요. 아, 얘네 둘이 합쳐서 얘한테 줍니다. 그래서 개수비는요 1대1대1이라고 들어가는데 NaH에서 2개를 주고 탄산이 하나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고 배우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돼요. 나트륨 이온, 수소 이온, 탄산 이온. 그럼 개수비로 봤을 때는 1대1대2가 돼야 되는데 요거 2개가 합쳐져서 줍니다. 해서 요거 2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1. 얘 2개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1. 그래서 여기에 있는 2개하고 여기에 있는 2개예요. 얘네 둘 합쳐서 2. 요거 합쳐서 2, 요거 합쳐서 2. 그래서 1대1입니다. 이렇게. 그죠? 얘가 좀 독특해요. 독특해서 썼어요. 설명드리려고.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얘 하나, 얘 2개인데 요거 2개예요. 이온수가. 그럼 얘 이쪽으로 하나 가고 얘 이쪽으로 하나 가고 얘 이쪽으로 하나 오니까 전체적으로 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얘가 2개 주고 얘가 2개 받으니까 전체로 치면 1대1입니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그럼 얘는 탄산, 수소, 나트륨. 우리가 아는 말로 뭐다? 베이킹 파우더. 빵 만들 때 들어가는 베이킹 파우더. 뭐 할 때? 빵. 제빵에 씁니다. 제빵. 빵 만들 때 들어갑니다. 금속, 비금속, 비금속. 금비, 금비, 금비. 금속과 비금속에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온결합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유결합으로 갈게요. 자, 공유결합에서 우리 몸을 구성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물, 그 다음에 단백질. 우리 몸은 물단지, 무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몸에 제일 많은 물단지, 물, 단백질, 지방 전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공유결. 우리 몸은 대부분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결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H2O. H2O입니다. 자, 얘는 공유전자쌍은 두 개인데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단일 결합이 두 개 있어요. 이중 결합이 아니고 단일 결합이 두 개 있습니다. 물은 절대로 이중 결합 아닙니다. 물은 절대로 공유전자쌍이 두 개 있어서 이중 결합이다. 이렇게 학교 시험에 나오면 절대로 아닙니다. 단일 결합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쌍도 몇 개 있다? 두 개 있습니다. 물입니다, 물. 그래서 공유결합에서 가장 많은 물은 무엇입니까? 얘는 모든 물질을 잘 녹이는 용매예요. 그래서 알아둡니다. 극성 용매라고 해요. 대부분의 물질을 잘 녹여요. 극성을 띠고 있어서 웬만한 물질은 잘 녹여주는 아이가 누구다? 물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공유결합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알고 있는 암모니아, 메테인, 이산화탄소, 사이아나수소, 산소, 질소. 자, 산소 기체, 질소 기체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슨 결합입니까? 공유결합에 들어갑니다. 공유결합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공유결합을 뭐라고 봅니까? 분자라고 보는데 얘는 어디에 들어간다? 단일결합. 단일결합에 들어가요. 그럼 얘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중결합에 들어가요. 이중결합도 있고 삼중결합도 있는 다중결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일결합인지 다중결합인지 비금속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서 많이 나오는 공유결합은 포도당 C6H12O6 알고 있죠? 모든 동물의 먹이가 되는 포도당. 그 다음 이제 설탕 탄소 12개, 수소 22개, 산소 11개 있는 설탕. 설탕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누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바로 에탄올 들어갑니다. 알코올용 소독용 속 만드는 C2H5OH. 자, 포도당은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최초의 양분으로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되는 아이. 설탕은 우리 조미료의 원리로 쓰입니다. 에탄올은 알코올 솜이나 또는 뭐예요? 공업용 소주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산. CH3COOH. 얘는 뭐의 원료예요? 식초. 얘는 설탕이니까 조미료에 들어가요. 조미료. 그 다음 얘는요. 식초의 원료로 들어갑니다. 식초의 원료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얘는요. 알코올, 소독용 알코올 솜이나 소독용 알코올이나 또는 뭐예요? 우리 초록색 병에 들어가는 인공적으로 만드는 술도 만들 수 있는 게 에탄올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리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무엇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사이아나수소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그렸던 친구들도 있을 건데 B5 용지 뒤에다가 사이아나수소의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아이 중에서 나머지는 빼고 OF2도 한번 그려봐요. 자, OF2하고 사이아나수소하고 한번 그려보세요.
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전자만 나타내서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봐요. 예를 들면 H2O는 제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 H가 왜 있어요? 나도 하나, 너도 하나. H가 이렇게 있어요. 나도 하나, 너도 하나.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는 뭐처럼 안정해졌다? 헬륨처럼 안정해졌구나. 그 다음에 산소는 이렇게 가지니까 뭐처럼 안정해졌다? 네온처럼 안정해졌구나. 이렇게 사이하나 수소하고 OF2하고 한번 나타내주세요. 얘는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서. OF2요. 자, 한번 그려봤으면 시험 보시고 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 글로벌의 몇 쪽이 있죠? 17조 9번 문제입니다. 2주. 아까 알려줬어요, 답이. 답이 있어요. 있는데 한 번 더 그려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 OF2하고 H2O는 기본이라서 OF2가 의외로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한 겁니다. 오늘은 시험 보시고 저 주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